상실 그리고 치유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상실 그리고 치유 일금은 지음 이순영 옮김. 빌과 수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6페이지 서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직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느라 몹시 분주하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음식을 권해주고 떠난 사람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의미와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끝나고 친척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홀로 남은 우리는 새롭고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에서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었던 사람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 낮이나 밤이나 이제 우리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불쑥불쑥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고통은 어떤 날에는 사나운 바다처럼 밀려들고 어떤 날에는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하나를 들었을 때 천천히 제자리로 떨어져 내리는 물과 모래처럼 오기도 한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웠다면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아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끝내 극복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리고 떠난 사람이 묻힌 곳을 몇 번이고 거닐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행히 주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면 상실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위험지역에서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물보라를 얼굴에 맞으면서 바닷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입술에 닿는 소금의 맛을 느끼기까지 할 텐데, 상실감에 아파하면서도 곁을 떠난 그 사람의 강렬한 사랑을 여전히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의 미스터리 안에서 그와 우리가 절대 풀리지 않을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료하게 남아있다라고 손턴 와일드는 말했다.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라고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특별한 그림자의 계곡을 헤쳐나갈 것이며 슬픔의 기미가 늘 남아있을 거라 해도 우리 내면에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삶을 감사하는 능력, 몸은 함께 있지 않다 해도 그가 여전히 축복해줄 미래를 기뻐하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슬픔과 기쁨의 역사로 말하고 글을 쓴다. 작가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삶은 슬픔의 경험, 특히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 산맥에서 휴가를 즐기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16살 나이에 낙마 사고를 당한 딸아이의 죽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다. 슬픔은 제목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동안은 우리의 시간 전부를 차지한다. 이제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명상책을 시작했다.
이 책에는 한 해의 날짜가 차례대로 실려 있지만 어느 달, 어느 날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여기에 실린 글 모두 짤막한데 특히 슬픔을 처음 겪을 때는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장황한 논의보다는 함축적인 생각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상처받았을 때 내게 힘을 준 가족과 친구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영적, 종교적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처음 제안해준 편집자 리사 콘시딘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화로, 편지로 혹은 인쇄물로 자신의 말을 들려줘서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지혜로운 얘기들을 보고 또 보는 것은 내게 풍요로운 모험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회복과 교정으로 가는 머나먼 길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출 거라 믿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14페이지) January 5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때 오랜 시간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두 발과 다리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다 보면 거미줄처럼 엉킨 머릿속이 놀랄 만큼 말끔하게 정리된다. 앤 윌슨 셰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이는 것일 때가 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를 도대체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 역시 이성으로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운동이 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근육을 힘차게 움직일 때, 땅을 밟으며 걷거나 물살을 헤치고 수영하는 것에 정신을 쏟을 때만은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신체의 에너지를 쏟다 보면 슬픔의 에너지도 어느 정도 사라진다. 내가 볼 때 내 몸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이런 활동의 심리적 가치가 있는 듯하다. 그런 자신감이 온몸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슬픔에서 벗어날 것이다. 운동하는 동안 신체에 활기가 생기면서 정신도 활기를 얻는다. 한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 내게 가장 나쁜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의 친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15페이지 January 6 신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가혹한 상실의 아픔을 겪고 나면 사랑을 지혜롭게 가꾸는 것은 고사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진다. 상실의 아픔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한다.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가 같은 일을 또 겪는다면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지혜를 빌리면 삶을 되찾는 방법은 다른 창조물에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다. 어린 시절 처음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살다 보면 상실의 아픔을 수없이 겪을 텐데 그럴 때 내가 망가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하면 그들 중 한 사람이 죽는다 해도 내 곁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사랑의 기하학이 꼭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보자에게 나쁜 방법은 아니었다. 약해진다는 것은 아주 깊이 있고 다채로운 면에서 인간적이 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명상을 통해 영혼의 슬픈 상처를 치유하다. 그렇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절망과 싸운다. 그러나 후회와 절망은 끔찍할 정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후회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다. 캄캄한 곳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앞이 보인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러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고통을 겪으며 어떤 지혜를 얻었음을 깨닫게 된다. 날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찰스 비어드, 미국의 역사가. 우리가 많은 슬픔을 함께 나눴지만 다시 만날 때 그 슬픔은 순수한 사랑과 커다란 기쁨으로 바뀐다. 메이 사턴, 미국의 시인.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다. 존턴 와일더, 미국의 소설가. 275페이지 September 12.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길 원한다.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몹시 어렵고 심각하게 들린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와 맞붙어 싸웠으므로 더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낀다. 모든 게 다 좋다. 캐서린 맨스필드. 슬픔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스스로를 살피는 자기 탐구의 과정이다.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따라서 그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성장의 과정이며 또한 고통 속에서 이뤄내야 하는 힘겨운 과정이다. 하지만
세월의 먼지가 쌓이고 나면, 고통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무뎌지고 나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질 것이다. 힘든 시간을 지나 승리했으므로 더 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전에는 몰랐던 안도감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목격했으며 죽음이 온통 공포와 혼란만은 아니라는 걸 안다. 사랑했던 사람을 창조자의 사랑 어린 보살핌에 내주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삶에 깃드는 평화, 사물의 이치에 대한 믿음, 한 번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려는 의지를 느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내 안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기쁨까지 발견할 것이다. 276페이지 September 13. 너무도 더러운 육체, 차라리 녹고 녹아 이슬이나 되버렸으면 신은 또 왜 자살을 금하는 법을 정해놓았는가. 신이여, 신이여, 세상 만사가 다 귀찮다. 지겹고 진부하고 무익하기만 하구나. 윌리엄 셰익스피어. 누구나 이런 절망감을 한 번쯤 느껴보았을 것이다. 모든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살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무엇도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것도 맛있지 않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기분이 컴컴한 구름처럼 내려올 때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분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산책이나 수영 등 몸을 움직이는 뭔가를 하면 그렇게 할 기운을 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런 기분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식물을 키우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좋다. 기분을 바꿀 만한 것은 뭐든 좋다. 한 친구는 그럴 때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지나간다라는 구절을 반복하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지나간다. 해볼만 하다.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컴컴한 구름이 드리워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갈 것이다. 277페이지 September 14. 신중한 여행자처럼 당신의 길을 살피라.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이나 강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지날까 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앞에 놓인 길에 완전하게 집중하면서 필요한 시간만큼 들여 그 길을 가라. 그 산과 강도 그런 식으로만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산과 강에 이르면 거기에 속한 빛과 힘에도 다가갈 것이다. 켈티. 나이가 지긋한 어떤 여성이 인생에서 후회되는 단 한 가지는 걱정하면서 보낸 시간이라는 말을 했다. 물론 우리는 걱정과 후회를 하면서 앞날을 바라본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보고 싶을 텐데 생일이나 가족 기념일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지 알 방법은 없다. 인생에는 가지 않은 길이 가득하고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길을 함께 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지만 그것 또한 절대 확실하진 않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이날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자. 이날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선물로 바라보려 한다. (278페이지) September 15. 하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테지만 모순되어 보이는 우리의 온갖 생각 사이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 생각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애초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을 나는 때때로 어둠 속에서 나는 웃음소리 같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진짜 답은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단순하다는 그런 느낌이다. 루이스,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능한 각본을 생각하느라 소모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갈 곳을 잃은 슬픔의 에너지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하는 버릇이 있으므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많은 종교에서 분명히 말하므로 아마도 희망을 갖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창조를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해도 신은 알고 있으며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짐작할 것이다.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나는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를 들을 것이다. 279 페이지 September 16. 하지만 나는 더는 내가 아니며 내 집도 이제 내 집이 아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스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은 우리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다.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 아주 친숙했던 것조차 이상하게 낯설어 보인다. 말하는 법과 보는 법을 새로 배워야만 할 것 같다. 거울 속의 내 얼굴조차 때로는 낯선 이의 얼굴처럼 보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선 것이다. 비록 그 지형이 예전에 살던 곳과 흡사해 보이고 사람들 대부분도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 해도 모든 것을 예전과는 다른 불빛이 비춘다.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갔을 때 새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하는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달라질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새로운 땅, 새로운 구성원들과 그들과의 관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둘러보는 시간, 놀라는 시간,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는 시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속에서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서야 인정하게 된다. 아, 이제 달라졌지. 나는 새로운 땅에 들어섰다. 당연히 낯설고 어색하다. 280페이지 September 17. 휴식을 취하라. 휴식을 취한 들판이 아름다운 작물을 생산한다. 오비디우스. 슬픔을 겪고 나서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슬픔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기운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흥분 상태에 있고 안절부절 못하며 잠을 못 이룰 때도 많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다가 다시 무기력해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휴식과 활동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일주일 동안은 온몸에 힘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틈만 나면, 심지어 잠을 잘 때가 전혀 아닌 때에도 잠에 빠져들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피곤하다.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큰 충격을 견뎌냈으며 이제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며 진을 빼는 일이다. 그러니 평소보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휴식을 취할 때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 남긴 유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다. 나의 삶, 그리고 그 삶을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돌보려 한다. 281페이지 September 18 프리츠의 오랜 병에 더해 또 하나 나를 괴롭힌 것은 그가 떠나고 나서 2, 3년 동안은 아프기 전 그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밤에 눈을 뜬 채 누워서 그의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이처럼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를 길을 쓰고 지나 마침내 젊고 건강한 프리츠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기쁨과 안도의 황홀함을 충만하게 느꼈다. 릴리 핑커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아프다 죽었을 때 혹은 고령으로 쇠약해졌거나 사고로 모습이 흉하게 변했을 때 그 사람의 잊은 모습을 제대로 기억해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그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함께한 대부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그 활기찬 모습이 병, 그리고 흉하게 변한 얼굴과 몸에 가려진 것 뿐이다. 기억의 균형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더 행복하고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된다. 예전의 기억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잠깐 흐려지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282페이지 September 19 사람은 별개의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부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는 생명이 없듯 인간도 다른 존재와 떨어져서는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루이스 토머스. 어쩐 일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내 몸의 일부인 듯 가까웠던 누군가가 떠날 때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느끼면서 이 사실을 실감한다. 당연히 그 이별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일부가 된다는 이 개념은 위안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몸의 세포들이 한데 연결되어 있듯 우리도 다른 창조물에 연결되어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느낀다. 그러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가벼워진 마음으로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무지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다. 나는 모든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283페이지 September 20 죽음이 내게 남긴 것은 커다란 상실, 믿을 수 없는 상실이었다. 모든 기대가 사라졌다. 내가 기대했던 노년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내 옆 흔들러 의자에 그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내가 다녔던 가톨릭 학교의 모토는 지금 당장이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코키 로버츠. 코키 로버츠는 여동생의 죽음에 관해 얘기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 모두는 그녀의 말에 공감한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노년에 대해 새로 알아가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어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이 주는 진짜 교훈은 오늘의 관심을 기울여라 이다. 필요한 일을 하라. 지금 당장. 칭찬을 해주려고 마음만 먹고 있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해놓고 계속 연기해 왔다면,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을 얘기해 풀고 싶었지만 짬을 내지 못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미처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자신을 그 대화의 양쪽 당사자라고 상상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라. 깜짝 놀랄 만큼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직 때가 늦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라. 내게 확실하게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이 날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기를. 284페이지 September 20일. 당신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아직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건가? 아마도 당신은 말하자면 신처럼 내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다른 존재로 변한 걸지도 모른다. 네티, 당신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가끔 혼잣말 하는 게 실증날 때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앨리스 워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좀처럼 믿기 힘들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그의 존재를 느낀다. 이것이 그저 우리 자신의 투사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방을 떠나는 순간을, 말없는 대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직후에 다시 찾아오는 걸 안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든 아니면 그저 상상일 뿐이든 우리는 분명 죽은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그들과 상상의 대화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던 어떤 사람은 묘지에 자주 찾아가 떠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오해를 치유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당신이 상상할 때 그녀가 당신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 때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드리운 장막은 공기보다 얇고 가벼운 듯하다. (285페이지) September 22. 그 짧은 순간을 다 써버려라. 그것은 이내 사라진다. 마음 아픈 순간이든 행복한 순간이든. 그 순간은 두 번 다시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 후엔 들린 브룩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한동안은 상실의 슬픔에 잠겨 다른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한다. 모든 게 쓸데없이 보인다. 누군가 다른 문제를 우리 앞에 내밀면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 몰라요? 하지만 슬퍼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또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만의 작은 세상과 그것이 주는 고통의 안도감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관계를 제대로 즐길 수도 없다. 이것 역시 사라질 것이며 사랑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그 모든 걸 충만하게 즐기길 바랄 것이다. 언젠가 내가 평소 같았으면 일어났을 시간까지 침대에 있었더니 어린 아들이 방문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다. 엄마가 감기에 걸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나게 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아침을 보내길 바라지는 않았다. 분명 아이도 그랬을 것이다. 준비가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으로 기대감을 품고 용감하게 다시 들어갈 것이다. 286페이지 September 23 조금 바쁜 가운데서 커다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초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 일로 삶 전체가 흔들렸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걷잡을 수 없는 변화와 감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한 것이 아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맡은 의무를 해야 할 것이다. 장례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친구들을 맞고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잠자리와 음식을 준비하는 등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쉬어라. 그리고 나서 할 일을 찾아라. 할 일을 찾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 일이 아무 쓸모없어 보일 수 있다. 세상이 무너졌는데 못하러 단추를 다는가? 앞날이 캄캄하고 잔디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왜 낙엽을 긁어 모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렇게 몸을 바삐 움직이다 보면 제멋대로 떠도는 혼란과 슬픔 중 일부가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흡수된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러다가 어쩌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할 것이다.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이다.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다. 결국 삶을 받아들일 것이다. 오늘 나는 한 가지 선택한 일을 하려 한다. 287페이지 September 24 노인이 된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윌리엄 맥스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 겪는 미묘한 문제 하나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다.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다. 지금 얘기하고 싶니? 아니면 혼자 있고 싶니? 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혹은 계속 내키지 않는다면 괜찮아. 우리가 서로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대개의 경우 물어보지 않으면 그 신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특히 상대가 아이일 때 우리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의 슬픔과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기도 한다. 아이에게는 침묵이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고통은 표현하는 고통보다 두렵다. 아이들이라고 눈물과 혼란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